근데 이 창업시장 이곳에서는 지금 바로 결정하라고 하는 인간들 조심하십시오. 이건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창업풀지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창업시장 사기꾼 감별하는 법,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. 상담을 하다 보면은 통상 어디에서 쉬었든 온팡 뒤집어 쓰고 나서 완전히 폭망을 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을 제가 보잖아요. 물어보면은 왜 그렇게 내가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물어볼 수 있잖아요.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셨어요? 모르겠어요. 뭐에 홀렸었나 봐요. 그 당시로선 진짜 뭐에 홀렸는지 해보고 정신 차려보니까 이렇게 됐어요. 현실에서는 사실상 대박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유독 이 창업시장에서만 대박이 미친듯이 많습니다. 여기저기 틀어봐도 대박, 마치 이것만 선택하면 대박. 그래서 초보들에게 적어도 이런 상황이 보게 되면, 왜냐면 초보들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조짐과 징후 이런 것들은 볼 수 있잖아요.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니, 다 사기란 얘기가 아니라 농후하니 조심 좀 하셔라,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항상 제 이야기는 과장적이고 말이 안 돼요. 너무 속 좁고 편협한 시각으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제 피셜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. 창업시장을 대박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. 근데 사람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? 진짜 대박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렇다고 어떻게 다 대박일 수 있습니까? 그것은 그 대박을 외치는 사람들의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. 요즘은 이익도 이익이지만 그래야 그들도 살 수 있는 그런 생존 때문에 더 그런 걸 것 같기도 하긴 합니다. 요즘 이익 때문에 그런지 지금 생존하려고 본사들도 그거가 좀 요즘 헷갈릴 정도예요.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, 가령 예를 들어서 돈을 안 내고 홍보하는 데들 있잖아요. 매스컴 광고가 알아서 들어오는 오랜 맛집 사장이나 생활의 달인이라든지 수요 미식회라든지 이런 분들 본인 매장이 대박이라고 얘기를 하던가요? 절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. 사람 주체는. 그렇게 되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 본인의 그 노력의 시간들이 수반돼야 겨우 그렇게 된 건데 그냥 바로 대박? 그렇게 겉으로 보였을 땐 성공적으로 보여도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차포 떼고 나면 꼭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대박?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본인 스스로들도 언제 어디서든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냥 대박?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한마디로 유튜브에 낭인처럼 막 다니면서 여기 유튜브 나왔다, 저기 유튜브 나오고 대박이라고 떠들고 돈 내고 방송 나오는 거 물론 좋아요. 자기 브랜드 알리는 거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대박이라고 하는 사람들, 어쨌든 그렇게 온 사람들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인 겁니다. 한마디로 그 영상을 보고 입질이 오는 그 사람에게 뜯어먹을 뭔가가 있으니까, 그런 구석이 있으니까 대박이라고 외친다는 겁니다. 이렇게 생각해보죠. 갑자기 누군가 내가 이 주식을 사가지고 2달 만에 따블이 됐어. 그러니까 너도 이 주식 사면 앞으로 너도 따블 돼. 이러면 그 주식 사세요? 왠지 사기꾼 같잖아요. 그럼 그 주식을 사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주식을 삼으로써 뭔가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. 물론 모든 사람들이 사기꾼은 아니에요. 근데 중요한 건 제 영상은 초보 창업자들이잖아요. 근데 초보 창업자들이 유독 그렇게 악의적인 그런 식으로 눈탱이 치려고 하는 일부 사람들한테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선의로다가 방송을 하시는 분들을 도매금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. 어쨌든 두 번째부터 이게 진짜인데, 이 사람들 하는 얘기 중에 내가 어디 출신인데, 내가 땡땡땡 같이 만든 사람인데, 내가 경력이 지금 10몇 년인데,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면 창풀 브랜드 아시죠? 창풀치킨 브랜드 아시죠? 제가 거기서 몇 년 이사로 재직했어요. 임원으로 재직했습니다. 창풀 족발 거기 브랜드 아시죠? 거기 브랜드 저희 팀에서 개발한 겁니다. 그 브랜드 저희 팀에서 만든 거예요. 저희 팀에서 그래서 몇백 개까지 나가게 했어요. 여기에서 명심해야 될 거는 목격자의 함정이라고 있습니다.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형사인 송강호가 향수기를 죽인 범인을 그 동네 바보 백광호라고 확신을 하고 체포를 합니다. 왜 체포를 했냐? 향수기를 죽이는 살인의 과정을 얘기하는 게 너무나도 사실적이었기 때문이에요. 근데 백광호는 살인자가 아니었어요. 그 살인을 옆에서 목격한 목격자였죠. 백광호가 누구를 죽일 만한 놈이 아니라는 겁니다. 다시 넘어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, 본인이 회사를 세운 것도 아니고 본인이 중추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면서 여기저기 회사 떠돌아다니면서 낭인들처럼 다니면서 여기서 들은 거 저기서 본 거 보고 들은 걸로다가 초보들을 현혹시킵니다. 초보들은 진짜 실력자가 아니라 그렇게 목격했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마치 그 목격자가 실력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권위가 있어. 나랑은 좀 다른 사람 같아. 나는 이런 전문가를 믿고 해야 되는 것 같아.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. 사실 이 창업시장에는 제일 하수들이 나이 먹고도 어디 한 군데 자기 사업 스스로도 못하고 여기저기 회사 끼욱끼욱 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정식 직원도 안 되고 영업사원 뛰면서 그나마 성과급이라도 없으면 밥 먹기도 힘들고, 그렇다고 그 회사에서는 정식 직원으로다가 연봉 주긴 또 아깝고 그냥 일한 만큼 가져가세요, 이런 분들입니다. 그분들도 다 자기들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초보들을 뺏겨먹는 거 보고서는 아, 이건 진짜 좀 알아야겠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. 대부분의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. 그런 분들까지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.
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 먹고 보고 듣고 레파토리까지 써가면서 그 목격자의 아무 말 대잔치를 다 듣고 나면 초보들은 그 말에 빠져듭니다. 이 사람은 뭔가 달라. 이 사람은 나보다 어른이야. 어른이고 어른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경력자고 나보다 나이도 많고 어린 직원들보다는 좀 믿을 만한 것 같아. 이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. 차라리 조금 어린 영업사원들은 그래도 좀 눈탱이를 좀 덜 치는 것 같은데, 이 나이 든 영업사원들이 오히려 겉모습은 뭔가 좀 수수해 보이고 우리 아버지 뻘 되는 것 같고 우리 삼촌 뻘 되는 것 같고 그래 보여도 이미 뽑아먹는 거에 대한 내성이 생겼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쳐도 크게 칩니다. 뽑을 수 있을 때 쪽 빨아요. 더 조심해야 돼요. 세 번째는 멘트 중에서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. 이 마지막을 달고 삽니다. 마지막 기회라고 외치죠. 그리고 전화를 걸면은 만나자 그래요. 전화를 해서 마지막이라고 하든지 일단 만나자고 합니다. 이번에 이거 놓치면 진짜 후회할 것 같은데요. 이런 기회는 경력 내가 10수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봅니다. 이번이 제가 볼 때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. 이거 지금 안 잡으면 안 돼요. 듣다 보면 너무 웃겨가지고 인생이 얼마나 긴데 지금 그 사람 말이 왜 마지막 기회라는 건지 그래 놓고 급기야 마지막 한마디를 또 건네요. 이게 네 번째인데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. 마지막 기회라는 걸 인지시켜 놓고 일단 만나서 옴짝달싹하게 포위해 놓고 그 다음에 불과 하루 아니면 이틀 만에 다시 전화 와가지고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. 아니면 날아갑니다.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 바로 결정하시면 돼요.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? 지금 내 전 재산이 걸리고 내 가족들의 생계와 지금 나의 미래가 지금 다 걸려있는데 지금 당장? 인생은 때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우유부단함 때문에 실패를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빠른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그 빠른 결정이라는 건 남의 판단과 결정으로 빨라지면 안 돼요. 순수하게 내 판단, 내 경험치와 능력치를 최대한 이끌어낸 다음에 혼자서 되뇌이고 고뇌하다가 지금 이 순간에는 누구의 판단도 믿지 말고 이 결정을 내 스스로 내리는 게 맞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누구의 끌어당김도 없이 순수하게 내 결정이라고 생각되는 결정, 이런 결정은 빠른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창업시장 이곳에서는 지금 바로 결정하라고 하는 인간들 조심하십시오. 이건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위의 4개를 종합해서 한번 풀어보면 지금 이 브랜드가 대박이고요. 저는 창풀 치킨 브랜드부터 창풀 족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어떤 것을 했었고요. 지금 이 브랜드에서는 제가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. 제가 경험이 되게 많은데 지금 제가 여태까지 경험치상 지금 이 브랜드는 진짜 대박인데, 그래서 지금 진짜 괜찮은 점포가 나왔는데 지금 사장님한테는 제가 볼 때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바로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얘기한 비스무리한 이 멘트가 무르르듯이 간다면 바로 사기꾼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. 그럼 반대로 사기꾼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? 바로 이것들하고 좀 반대인 사람들이 있겠죠. 가령 예를 들어서 대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. 설령 대박이 나더라도 저분이 그냥 나온 매출이 아닙니다.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해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. 그거 모르고 덤비시면 안 됩니다. 앞에 계시면 무슨 일 하셨어요? 네, 뭐 이것저것 하긴 했는데 겉으로는 잘 돼 보였을 때도 있고 잘 안 됐을 때도 있습니다. 근데 사실상 잘 된 게 없으니까 저도 이렇게 회사 생활 하죠. 근데 그래서 이거라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겸손 떠는 것 같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. 좋은 물건이 나왔어. 다른 곳보다는 여기가 제일 좋은 것처럼 제 눈에도 그렇게 보여요.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목표를 저기보다도 조금은 더 좋은 거를 좀 더 찾아보는 걸 하죠. 그리고 저 물건이 괜찮은지 일단 가족 회의도 좀 거치시고요. 만약에 지금 막 급해 보이는 물건이 지금 막 나갈 것 같아. 그렇게 물어보면은 오히려 가게짜리는 자기 인연대로 갑니다. 오늘 우리가 결정 안 해서 없어졌어. 그럼 우리랑 인연이 아닌 거예요. 정석대로 따져야 될 건 다 따져보고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.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잘 못 벌 가능성이 많긴 해요. 근데 중요한 건 정상적인 멘트가 이렇게 이루어진다. 요거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창업시장에서 내가 판단하기 어렵다면 창풀지기가 이런 멘트 날리는 사람 조심하라 그랬어. 요 정도라도 체크를 하고 1차적인 감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창풀지기였습니다.